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47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 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해준 모습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들과 먼저 관세 협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단기간에 환율이 1,4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2분기 안에 1,300원대로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서 1억 2,200만 원대에 거래되며 소폭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대중국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LNG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는 국내 철강 강관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하루 이틀 내로 알래스카 LNG 관련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고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완화 기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준 국내 증시입니다.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47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 유예를 시사하자 현대차가 4%, 그리고 기아가 3%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간 주도해줬던 이 제약바이오주는 하락했지만 엔터주와 AI 관련주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좀 트럼프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좀 잘 이어가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간략하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5일째 좋은 모습들 네.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 부분들이 해소가 될 기미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드러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굉장히 흐뭇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로 넘어가서 먼저 좀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들 자체는 너무나 괜찮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0.88%의 좋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어느덧 21선에 근접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구나 정도로 해석이 될 정도로 빠르게 회복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의 위치를 한번 좀 보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시장에 대한 항상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간에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상승 구간 속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일단은 압도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0.41%의 상승 흐름들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로봇 관련 종목군들
오늘 상당히 좋았죠?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IT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오후장에서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최상목 장관의 반도체 투자 금액 자체가 한 10조 정도가 좀 증가가 됐죠.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반도체가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AI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AI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로봇 처음에 말씀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들이 아침서부터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무겁다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10% 이상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부에 걸려있는 로봇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있어요. 항상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시장이 돌려 세우나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지금 이 날짜서부터 우리가 카운팅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금 5일째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120일선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기술적으로 분명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절에 말씀드렸던 어찌됐든 지금의 시장의 하락과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는 국내 시장에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쪽에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변화 흐름들, 관세에 대한 변화 흐름들, 정책들에 대한 변화 흐름들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순간 이게 꺾이는 순간 또 단기적으로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준비했던 PPT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뭐 좋은 그림들 계속 만들어 주고 있어요. 연간 등락률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하락폭이 과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홍콩 항생과 코스닥과 코스피의 연간 등락률, YTD 기준으로의 순위는 여전히 3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로 인해서 여전히 연간 등락률에 있어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급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점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씩 다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좀 텍스트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감된 관세 우려가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관세 리스크가 굉장히 극에 달했었을 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9였거든요. 근데 어제자를 기준으로 해서 4.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격이 상승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뭐죠, 여러분들? 역의관계에 위치해 있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 자체는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역의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자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리 지표가 바로 이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이게 지금 안정화가 들어오면서 시장 영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시아 증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일본 니케이도 괜찮았고 항생도 괜찮았고요. 당연히 상해 쪽 분위기도 나쁘지 않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 특화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만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바로 관세에 따라서 업종별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가장 눈에 띄게 움직였던 섹터가 어떤 섹터였죠? 자동차였죠, 여러분들. 자동차. 어제 밤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과 관련된 스토리들, 트럼프의 입에서 또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들이
또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관세 영향에 있어서 약간은 좀 벗어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빠졌었던 흐름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뉴스가 딱 터지자마자 오늘 현대기아차 4%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부에 걸려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리바운딩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미 어젯밤에 시장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간밤 우리가 좋은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열어봤더니 이미 출발 라인이 굉장히 높게 시작을 하죠. 높게 시작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품주도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매크로 자체가 안정화가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차익에 대한 욕구는 항상 올라갈 때마다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동안에 뭐 큰일 했죠, 사실. 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찌됐든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수급이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이슈, 모멘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데일리로 새롭게 신규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력도가 높게 되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환호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줬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AI 관련된 투심에 대한 개선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부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주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까지 시장을 압도하는,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게 오늘 하루짜리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뭐 트럼프 오늘 밤에도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이번 주에도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한시적 면제 검토. 자, 미국 생산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해줄게요라는 시장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면 시장의 투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현대기아차 언제 올라오는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좀 빗장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좀 유연한 대처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좋은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코스피에 제가 차트를 좀 도식화시킨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죠. 하나하나씩 메꿔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를 통해서 완벽하게 메꾸는 상황들이고 다시 한번 급락 이전에 첫 번째 구간까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순환매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대장이 나오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행여나 또 관세와 관련된 또는 국제정세에 대한 변화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죽었을 때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 있는지 이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조정 라인들,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면서 N자 파동을 보여줄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다시 750선, 740선까지 진입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어떠한 일정들로 가져갈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일정표는 제가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24시간 동안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일정 분석 자료집,
일정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화요일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아, 다 좋아, 행복해,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던 자동차까지 다 올라갔어 라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정들. 중국의 1분기 GDP가 있습니다. 뭐 나쁜 뉴스는 아니긴 해요. GDP가 안 좋아? 그러면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죠, 여러분들?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배드 이즈 배드가 아니죠. 배드 이즈 굿으로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이슈고요. 그리고 밤에는 미국의 산업생산, 주택시장 지출, 20년물 입찰까지 딱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보게 되면은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통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기에 따른 변동성도 감안해서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뭐 3일 올랐어, 4일 올랐어 이 부분들에 환호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별의 일정들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휴장이에요, 여러분들. 휴장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들? 홀리데이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면 되면 금요일, 토요일, 3일 연속 지금 쉬게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욕구가 생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SML 실적 발표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모건스탠리, 알코아, 트래블러스 컴퍼니까지 해가지고 쑥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TSMC 장중에 발표되겠죠. 오후쯤에. 그 다음에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 다음에 넷플릭스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게 이번 주에 일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러한 시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일의 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면서 다음 기법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잘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종목군들의 순환 매가도 돋보였는데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또 예측하기 힘든 시장의 흐름을 미리 또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과 관심 종목 리스트까지 내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간 전략을 또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상승세를 잘 이어가준 이 시장 속에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같이 좀 회복세를 이렇게 잘 이어나가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또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팁이 또 궁금합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흐름을 예. 어떻게 잘 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이 시간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장의 유행을 선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그때 타이밍에 적절한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급락장 이후에 급등장에 가까운 흐름들을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다양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처음 저와 만났었을 때 기술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기준선 매매, 돌파 매매, 박스권 매매, 지지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타이밍을 잡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약세장 쪽에서 추론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고 지난주 말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딱 요거예요. 급락장, 급등장. 지금은 어느 구간에 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급등장에 와 있습니다. 뭐 오늘 0.4% 올랐어, 코스닥에서. 코스피 1%가 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어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 아, 그동안에 내가 시장에서 손실률이 꽤 컸는데 한 2, 3일 만에 꽤 손실률이 많이 회복이 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의 리바운딩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특징으로 좀 잡아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섹터와 업종, 업종과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그냥 당일 내 종목이 올랐으니까 기쁘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계속 바뀌어요. 왜? 외부 변수로 인해서, 외부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종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하락들이 지금 빈번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잘 타셔야 됩니다. 소위 얘기하게 되면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엇박을 탄다? 아, 큰일 나죠. 사고입니다, 그거.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검증 과정을 한번 우리가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원포인트 기법 적용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이에요. 상당히 좋죠?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 200%, 300%, 400% 시장에서 도리짓고 땡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그냥 툭 사가지고 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4월 초, 3월 마지막 주, 4월 첫째 주 시장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여러분들. 그런데 상한가 로켓 배송, 저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저출산, 인맥, 희토류, 그죠? 정책주, 저출산, 인맥주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장의 뭐예요? 리듬입니다. 박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4월 2주차 매매 패턴이었어요. 좋죠? 수익률만 보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런 수익률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수익률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수익률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건드렸던 종목들, 우리가 시장의 박자 리듬을 맞춰가면서 매매했던 종목군들의 면면들을 보십시오. 자,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월 첫 주 차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시황 종목 안 했죠. 그런데 4월 2주차 들어가면서 어때요, 여러분? 종목들 바뀌었죠? 캠트로스, 1승, 동방, 폴라리스, 사면. 이게 뭐다? 로봇주, 조선주, 그 다음에 AI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로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나는 걸 단번에 느끼실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또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요. 어제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AI 접근해서 또 두 종목을 좋은 수익률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엑스게이트, PNS, 메케닉스 이걸로 또 좋은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야, 하루에 뭐 2종목씩? 그죠? 뭐 컨디션 좋을 때는 좀 더 매매를 좀 늘려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기대가 여러분들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는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를 한 거잖아요. 자, 이 종목들 여러분들 다 우리 히든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엑스게이트를 제외하고. 한글과 컴퓨터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폴라리스 AI,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PNS 미케닉스. 여러분들 서울경제TV 짤막짤막하게 우리 PD님이 손을 거쳐가지고 올려드리잖아요. 콘텐츠들. 그거 잘 보세요. 이거 언제 나왔는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S 미케닉스. 이거 보자고요, 여러분들. 당일 단타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이에요. 오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야, 이거 또 보여드려야 돼요. 자, 최영동 매니저 히든 종목. 자, 4월 15일 PNS 미케닉스. 12,15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좀 드렸던 종목들. 쭉 진행이 되죠. 제가 이 시간대쯤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점심 먹는 과정에서 횡보되는 거죠. 쭉 횡보가 되고 빵 뛰는 거죠. 이 미케닉스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봇주예요, 로봇주. 이거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이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빵 뛸 때 거리랑 훅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올까요, 이거 여러분들? 오늘 아침서부터 로봇주도 괜찮았었잖아요. 그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이 두 종목이 로봇 섹터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협동 로봇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로봇주가 상승을 할 때 못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두산 그룹에서 오늘 휴머노이드 할 거야. 휴머노이드에 힘을 좀 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빵 뛰기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의 로봇주들 다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로봇주와 관련해가지고 관절 쪽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왜? 섹터에 동행한다. 대부분의 섹터 종목이 딱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 안에서 종목의 등락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동일한 방향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 부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꾸준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 튈 때 딱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까요? 성광밴드. 이것도 우리 시간에 히든 종목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조선업 호황주도 핵심 부품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언제 우리 히든 종목? 4월 10일 날 나갔던 종목이에요. 이 시간에. 4월 10일 날.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날, 오늘 빵. 어때요, 여러분들? 21선 안착되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21선 안착되고 제가 이 시간대에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딱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조선주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인정해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관세 여전히 ING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풀리는 또는 관세에 대한 유연함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튀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관세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관세 대비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몇 섹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와 더불어서 미국과 협업을 통해서 계속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오고 기업에 대한 성장이 나오고 섹터에 대한 성장이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 대동단결해서 조선주 하나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뭐죠? 알래스카, LNG. 이런 내용들이 붙기 시작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국방, MRO 사업. 이쪽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국가들을 찾아봐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말고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제가 우리 3월 달에 여러분들과 기술적,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이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거. 쉽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주가는 빠지는데 이러한 기술적 신호들이 상승을 보여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이버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다이버전시 나왔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신뢰를 못해요,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장기 이평 자체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장기 이평의 돌파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고 이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동반했잖아요. 그리고 61선, 121선 돌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구간들 나오죠. 이러한 구간들이 나오고 업황 나쁘지 않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이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원리라든지 그리고 오늘의 주도 섹터는 무엇인지 오늘의 긍정적인 모습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화성밸브예요. 화성밸브. 이것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이것도 화성밸브 급등, 알래스카 LNG 급물상 수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던 종목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화성밸브 말씀드리고 성광밴드 말씀드리고 이거를 하루 차이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9일 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날서부터 이 구간까지에 대한 상승을 놓고 보게 되면 16%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똑같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알래스카 끝나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들. 심지어 한덕수 대행, 한덕수 총리께서 또다시 한번 미국과의 협상, 전화 연결을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일부 알래스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급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차트에서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당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거는 특별한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물량들이 붙으면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근데 종가들을 보시게 되면 다 빨간색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다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다 직전 전일에 고가를 다 돌파를 시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쪽 알래스카에 대한 매기가 살아있다는 반증이에요. 다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긴 음봉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빵 터졌죠. 오늘은 좀 다르죠? 양봉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리바운딩이 되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뽑아낸 수익률을 다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캔들의 하나하나의 색깔들을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 종목들을 컨트롤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같은 음봉은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었던 긴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되죠? 소위 물려있는 매물대가 좀 잡혀있는 상황들이어서 항상 이 구간대가 딱 올라오게 되면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시장에서 클리어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화성밸브를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외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방법들을
이러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 올라가니까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심사숙고해서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 9일 날. 오늘 14일이에요. 지나가봤자 3일, 4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16%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힌트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시죠.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엑스게이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실전 매매를 한 거예요. 이거 저희가 4.4% 정도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딱 몇 분이 걸렸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11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11시 28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자, 엑스게이트 7,700 위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보내드렸던 시간이 제가 캡처까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장대양봉 떠요. 자, 이 정도 되게 되면 수익 실현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단타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정말 귀신같이 뽑아드렸어요. 오전 11시 34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위에 보시게 되면 28분 34분입니다. 몇 분 걸렸죠? 6분 걸렸어요. 6분. 6분 만에 4%예요. 지금 시장이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이래요, 여러분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종목군들이 진짜 막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시장입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정화가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투자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때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빈도수가 굉장히 높죠. 왜?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일부 양자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갑자기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팍팍팍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매매 요령입니다.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같은 방향을 본다. 그 시차가 다른 것뿐인 거지 오차는 없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상황에서 엑스게이트가 움직이질 않았네?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거래량이 뽕 뛰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뽕 뛰는 이 과정에서 횡보가 되는 거잖아요. 5일선에 대한 부침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엑스게이트를 끌어올리는 종목이 VI가 걸리면서 2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줘요. 그러면 따라 들어갑니다. 시장에 수급이 따라 들어오면서. 그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가가 얼마까지 움직였냐? 7,9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작년도, 재작년도 쭉 올라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실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 나와요.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뭐다? 시장이 빠질 때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종목인데 더 퍼포먼스가 더 크게 나온다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겠죠. 지금 시장의 속도가 어때요, 여러분들? 약간은 좀 여유로워지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대비해서 시장이 시장이 좀 여유가 있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편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빨리 매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그게 시장이 올라와서 그래요. 이러한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게 되면 시장이 빠져도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고요. 시장이 올라가면 더 수익 날 수 있어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뭐 히든 종목, 거의 뭐 히든 종목 여러분들 그냥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CI 평가 정보도 여러분들 4월 7일입니다. 이때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SCI 평가 정보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만 봐요, 우리만. 우리만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봐서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종목이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하는 종목인가요? 발생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제가 4월 7일 날 말씀드리고 4월 11일 날
빵 20% 이상 2,57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딱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대화 나누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소통하시면서 이런 힌트들을 제가 다 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히든 종목.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히든 종목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의 종목들이 설령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깐만 최영도 전문가가 왜 이 섹터에 이 종목을 이 히든 종목으로 들고 나왔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장의 메인스트림 안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밑에 하단에 나오는 이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의 아이디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바로 접목시켜 볼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 함께 했습니다. 상승장의 리듬, 이 박자를 좀 잘 타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도 미리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이 주간 일정 정리표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흐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함을 통해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로봇 관련 종목,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또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선물 같은 종목까지도 모두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에서 또 핫한 종목군들을 좀 들고 와주셨어요.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로봇주는 좀 식상하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좋으세요? 네. 로봇주가 요 며칠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시황 얘기 해드리고 기법 얘기 해드릴 때 로봇주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후속주에 좀 해당되는 종목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제 눈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좀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뭐 귀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도 제가 히든 종목들의 성과들을 다 보여드리긴 했지만 정말 주옥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거 분명히 앞전 기법 시간에서 다들 증명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고 자 오늘도 그러면 로켓 배송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인지 한번 그 막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전체적인 매크로 측면에 있어서는 뭐 너무나 좋아요. 로봇 제가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성장주이기도 하고 기술주이기도 하고 글로벌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는 또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당의 정책들이 나올 때 항상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은 AI가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나하나씩 그 베일을 벗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입니다. 그 안에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로봇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 너무나 좋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로보티지의 강점을 보게 되면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 협동 로봇 출시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로봇 개발 업체, 쉽게 얘기해서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방 기업들에게 이미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때 로보티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동반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보티지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LS 증권 리서치 센터가 발간을 한 자료에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감속기 드라이브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곡중 프레임리스 형태 이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는 별다른 정밀도가 없어졌는데 점점 개발이 속도가 붙고 기술력이 증가가 되면서 디테일한 미세 공정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모바일 사업부 제품 개미가 있고요. LH 아파트 연계한 단지 내 배송 로봇.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실생활에서 로봇이 많이 보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로봇 투자하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이제 기술력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직전 고점입니다. 로봇주가 한 차례 움직였었어요, 여러분들. 그에 따라서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정도가 될 수 있는 3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최근에 주가의 하락 부분들이 좀 깊었었거든요. 그 가격대가 한 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리바운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갭을 형성을 시키면서 올라왔거든요. 그 갭 자체가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갭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지지선인 경우도 있고 위로 보게 되면 저항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보티지를 대응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생긴 갭 같은 경우는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한 3만 원 정도 선이 됩니다. 이 라인들을 형성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로봇주들 아마 포트에 한두 종목치들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로보티지까지 같이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든의 히든 종목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한령 수혜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세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무작정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공격형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수비를 해야 되는 종목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공격성이 있는 수비수인 종목입니다. 실적 우려에 대한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엔터주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로보티지로 짚어주셨습니다. AI에 잇따라 로봇주들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엿볼 수 있겠다라고 또 코멘트를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이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급락장과 급등장에 따른 기법 강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로보티지로 짚어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주시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반등 흐름을 잘 타고 가기 위해서는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정 관련된 요약본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